저희가 보청기 업무를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일로만 볼 수는 있어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데 박효수 원장님한테 보청기란 뭘까요? 저한테 보청기요? 네. 저에게 보청기란 사실 처음에는 오래 할 생각이 없었어요. 보청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냥 단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청기를 한다라는 게 막연하게 끝이었는데 이게 사실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기기 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또 이 회사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파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계속 같이 가는 기계 그리고 어쨌든 저도 나중에는 사용을 해야 되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주 예전에 신입 때 아직 그런 거를 이제 컴플레인이나 이런 부분을 대처를 하지 못했어서 예. 한번 생겼던 사건이 제가 맞은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맞은 적이 있어요. 고객분한테. 고객분한테. 예. 네, 이제 뭐 세게 뭐 이렇게는 아니었지만 예.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좀 왜소하다 보니까 무시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전 그럴 때마다 사실 그냥 웃었어요. 웃으면서 아니 근데 맞았으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뭐 이런 것까지 언어에 대한 어떤 뭐 공격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뭐 물론 뭐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히어링어부 여직원분들 제가 이제 면담해 보면은 대부분 1년에 한 3-4번씩은 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속상해서 울고 뭐 고객한테 이제 컴플레인 받아서 울고 이제 남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뭐 당연히 그냥 덤덤하게 그냥 에이씨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3번 운다라고. 아직까지 울었던 적은 그때 이후로는 없었어요. 네. 그냥 뭐 화가 나서 이렇게 부들부들 이렇게 떤 적은 있지만 이제 어찌됐건 이분은 저를 믿고 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같이 이제 할 수는 없으니 최대한 많이 이제 수용을 해드리려고는 하는 편이긴 경상도 분들 좀 세시잖아요. 그렇죠. 억양도 좀 있으시고. 네, 맞아요. 서울 사람이 들었을 때 고객 컴플레인인가? 근데 목소리도 막 크시고. 곧 내년이면 10년이 되시는 경력을 갖고 계신데 네. 이 일을 하시면서 혹시 뭐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청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뭐 예를 들어 청력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 인공화호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음 명료도가 너무 떨어져서 보청기를 해도 그냥 일반적인 큰 소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소리들만 본인이 캐치를 하고 일상생활에는 크게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사실 많이 안타까워요. 저는 최대한 천천히 조금 다가가는 편이라서 좀 마음의 릴렉스를 좀 가지고 천천히 소리를 키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제가 그런 분들께 많이 추천드리는 보청기가 시그니아 이번에 이제 BCT 제품. BCT 좋죠. 아무래도 실시간 대화 강화 기술이 맞아요. 이제 초초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OVP 기능이랑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면서 천천히 저주파수를 풀어주고 고음역대로 조금 더 날카로운 소리나 조금 센 소리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넣어주는 편이고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그런 이제 시그니아 기존 보청기들은 아무래도 안드로이드의 호환성이 블루투스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앱은 연결되는데 또 전화를 못 받아. 또 유튜브 듣고 싶은데 유튜브가 또 안 들려. 이제 그런 걸 개선해서 나온 게 그런 새로운 BCT 칩셋으로 인해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포낙만이 갖고 있었던 그런 클래식 방식을 BCT가 탑재함으로써 또 뭐 시그니아만 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포낙 제품. 포낙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사실 판매율로 따졌을 땐 거의 1등에 가까운 제품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투스 칩셋이나 이런 게 사실 거의 좀 월등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서 독보 저격광상 그렇죠. 익스클루시브 했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사업을 하시고 회의를 많이 하시고 특히 포낙 같은 경우는 로저 같은 이런 액세서리를 이용을 하면 회의할 때 이제 사람들을 여럿이서 만날 때 이런
목소리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강력한 소음 제어 기능이 예. 스피릿 기능이 이제 예. 오데오 인피니오 스피어 제품에 들어가게 되면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보청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스피어의 그런 SSC 기능, 듀얼 칩셋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소음하고 말소리를 최대한 구분하면서 말소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어쨌든 SSC잖아요. 그래서 SSC 들어가면 그 피팅 창이 들어가면 그것만 또 따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대의 장점은 최대의 SNR을 올려줄 수 있다. 최대의 신호내 잡음비, 소음 속에서 말소리 픽업하는 게 엄청 좋아졌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또 조절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은 SSC의 비중을 그 사용 시간을 너무 높으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예, 그래서 SSC 그 프로그램도 제가 자주 만지고 있는데 확실히 보면 이렇게 저주파수나 이런 에너지가 많이 강조돼 있어요. 확실히 말소리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탐지 능력도 좋을 거고 명료도에 대한 그런 개선도 많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 이슈가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스피어를 무조건 하시라. 가능하면 인피니오 울트라 기본형이 있고 인피니오 울트라 스피어가 있는데 스피어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오티콘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브레인 히어링이라고 네, 해서 맞아요. 이제 뇌가 조금 더 탐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인텐트 제품에 네. 들어가 있는 4D 센서 이제 내가 걸어 다니거나 앉거나 예.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마이크가 말소리를 조금 더 집어내는 능력이 좀 더 좋다 보니까 네. 움직임, 활동성이 많으신 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드리죠. 뭐 운동을 하러 가시거나 뭐 게이트볼 치러 가시거나 이런 네. 분들께는 오티콘의 인텐트 제품 그리고 특히 이제 초소형 보청기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께 예. 오온 SI 아, 네,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안에 들어가는 파워가 다른 보청기들에 비해서 조금 센 편이라서 파워가요? 네. 파워가 세긴 해요. 출력이 예. 출력이 출력이 응, 예, 예. 출력이 조금 예. 이제 센 편이라서 그럼 보청기를 착용하면은 처음부터 모든 거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린데 보통 분들은 처음부터 100%잘 듣는다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한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리를 이분한테 맞는 100%의 소리를 전해드린다기보다는 뭐 70%, 80% 이런 식으로 시간의 텀을 두고 천천히 소리를 조절해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한 보청기 적응이 아닐까. 보통 보청기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네네. 같은데 어느 정도면 좀 적응을 좀 하실까요? 이것도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제가 뵀던 분들 중에서 가장 빨리 적응을 하셨던 분은 한 3주 정도. 3주. 네. 이분은 뭐 청력이 사실 많이 나쁘신 편은 아니셨고 어음 명료도도 80% 이상 나오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뭐 한 3주 정도라고 시간이 짧았을 수 있는데 좀 오래 걸리신 분은 사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도 걸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편입니다. 이제 사실은 귀속형 초소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두 번째 안 보이지만 성능은 좋았으면 좋았으면 좋겠고 좋겠고. 말소리도 오픈형처럼 깔끔하게 맞아요. 들렸으면 좋겠다. 세 번째 블루투스도 연결해줘 거든요. 근데 사실 블루투스가 오온 SI의 초소형이나 CIC에는 고막형에는 안 들어가고 ITC 버전으로 하면 2.4GHz 그 블루투스 칩셋을 우리가 옵셔널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좋다라고 오온 SI도 좋은 제품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또 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배터리를 교체를 그렇죠.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아이가 드셔서 이제 손도 좀 이렇게 짚기 좀 둔하신 어렵고 분들. 둔하시고 눈도 좀 어둡고 그런 분들한테 좀 권할만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폰하게 예. 비르토 인피니오 제품. 예. 이게 충전식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시는 분들이 뭐 손이 둔하거나 눈이 어두우시거나 그런 분들께는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세 가지 브랜드를 메인으로 좀 좋아하시는 거고 나머지 뭐 벨톤, 스타키, 와이덱스는 안 쓰시나요? 아니요, 때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는 한데 예. 이제 아무래도 대구에는 예.
이 브랜드 나와도 되나? 상관없어요. 뭐. 세기 보청기라는 보청기가 그렇죠. 있는데, 색이 있죠. 예. 국내 로컬 브랜드. 그렇죠. 네. 근데 그 보청기의 소리가 사실은 좀 많이 까랑까랑하고 맞아요. 날카로운 편이셔서 맞아요. 대구다 보니까 그 브랜드를 거의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제 그런 분들께는 스타키의 까랑까랑함 혹은 벨톤의 날카로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 예. 활용을 해서 예. 많이 안내를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공단이 많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아,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께는 와이덱스의 젠 젠테라피움 그거. 예. 네, 그거를 활용을 해서 많이 예. 맞춰드리는 편이십니다. 근데 보청기 착용을 하실 때 가장 적기에 대한 시기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리는 적기는 중도 난청. 중도 난청. 네. 사실 경도이신 분들은 착용을 하고 계실 때 쭉 사용하라는 말씀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회의를 한다거나 모임을 가진다거나 우리가 왜 안경도 사실 뭐 운전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할 때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경도이신 분들께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이제 중도 난청 정도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한국어가 나오는 말소리 소리 크기에 이제 거의 맞물리게 되면서 들어오는 소리가 많이 적어지는 그 기준이 보통 중도 난청 정도라서 중도 난청쯤 되면은 아무래도 대화하는 거나 TV를 보거나 모임을 가졌을 때 소음이 많은 환경이나 그런 데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어음 명료도가 살아있는 시기인 중도 난청 때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처음엔 아날로그, 프로그래머블, 디지털 보청기, 지금 인공지능 보청기인데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을 때 너무나 좋은 보청기, 뭐 정말 뭐 혁신적인 그런 보청기가 나왔는데 아날로그 끼시던 분들이 다 실패했어요, 처음에. 왜냐? 소리가 너무 부드러워. 안 들리는 것 같아. 근데 막상 명료도 검사하면 잘 나와. 소음화에선 더 잘 들리는데 내가 내 공학을 때려주던 그런 힘들이 약한 게 문제였어요. 그런 분들한테 했던 방법이 소리의 압축률이나 그런 닉 포인트나 이런 걸 다 풀어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식을 뭐 DSL로 바꿔준다던가 날 방식을 좀 이렇게 리니어하게 더 바꿔준다던가 그러면은 아날로그 끼던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해 하다가 그 피팅만 아날로그식으로 바꿔줘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쵸. 아, 진짜 잘 들린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더 디지털화 시켜주면은 소음 속에서도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었거든요. 제가 세기보청기나 뭐 대한보청기를 까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칩셋들이 아무래도 과거형들이 업데이트가 좀 느리거든요. 그게 이제 국내에서 어떤 R&D를 통해서 개발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해외에서 어떤 칩셋만 공급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기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에서 AI로 이제 변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이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히어링어브에 그래도 있으면 거기에 원장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그런 애티튜드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 뭐 대구센터에 고주파수 이제 히어링 로스가 많은 분들 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메니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명도 있고 어지러움 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저주파수 청력이 더 안 좋고 약간 리버스 타입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올 때는 좀 어떤 보청기나 아니면 어떤 피팅 방법을 좀 이용하시는지. 예. 사실 메네르하고 이명하고 어지럼이 같이 오시는 분들께는 예, 어려운 케이스죠. 보청기를 예. 짧게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예. 드리는 편이에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짧게 사용. 예. 네. 처음에는 뭐 정말 뭐 하루에 한 3시간 아, 네네. 이런 식으로 짧게 사용하면서 30분씩 늘려가면서 사용을 하라고 그런 분들께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주파 이득을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에요. 그쵸. 네, 오히려 저주파 이득이 높아지니까 어지럼을 더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맞아요. 많았던 케이스가 있어서 예. 처음에는 저주파 이득보다는 고주파 아니면 중주파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잡아서 조금 올려준 다음 예. 천천히 한 일주일 내지 2주 사이간으로 오시게 해서
저주파를 정말 조금씩 올라가는 피팅을 해드리고 있는. 어려운 케이스죠, 사실은. 네, 저주파수가 맞아요. 안 좋은 분들, 예. 그런 분들에 있어서 조금 그렇게 피팅, 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보청기라는 게 딱히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눈이 안 좋을 때 안경 끼는 것처럼 귀도 언젠가는 작게 들리거나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청기 착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보청기를 좀 망설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보이는 거에 대한 네.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충분히 많이 배우셨고 충분히 행복하신 분들인데, 이 보청기 착용 시기를 놓치셔가지고 보청기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싼 보청기를 쓰신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청력에 문제가 조금 생겼다, 소리 들리는 게 평소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병원 혹은 저희 히어링허브 대구센터 오셔서 청력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티가 나서 싫다라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고, 치아가 안 좋으면 틀니를 하듯이 보청기도 똑같이 청력이 안 좋으면은 보청기를 해야 된다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